안녕하세요.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. 바로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정말 자주 쓰는 말이죠. 미안해. 이 말의 진짜 무게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아마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. 누군가랑 막 다투다가 그 싸늘하고 어색한 분위기 있잖아요. 그걸 어떻게든 끝내고 싶어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. 바로 미안해. 일단 이 말부터 하고 나면 모든 게 좀 잠잠해질 것 같으니까요. 근데요, 그렇게 급하게 얻어낸 평화, 과연 정말 괜찮은 걸까요? 오늘은 바로 그 빠른 평화가 사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문제점들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습관적인 사과의 덫입니다. 그냥 싸움 끝내려고 미안해 하고 말하는 게 생각보다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.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쉬워요. 성급한 사과는요,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임시 방편으로 잠시 덮어두는 거죠. 갈등의 진짜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급한 불만 끈 셈이랄까요?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. 자,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. 내가 자꾸 습관적으로 사과하잖아요.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의 구도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버려요. 처음에는 그냥 내가 늘 잘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상대방도 진짜 그렇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번에도 제 잘못이네. 이렇게요.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? 저는 제 입장을 설명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그냥 늘 미안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. 자, 이 표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?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습관적인 사과는 목표가 그냥 이 불편한 상황만 모면하자 이거예요. 그러니 결과적으로 문제는 그대로 남고 장기적으로는 관계도 망가지고 내 자존감까지 깎이는 거죠. 근데 진짜 사과는 뭐예요? 내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. 이걸 통해서 문제가 진짜로 해결되고 신뢰는 더 단단해지고요. 애초에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. 자, 이제부터는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집니다.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사과가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증거로 되돌아오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. 와, 그때도 네가 미안하다고 했잖아. 이 말 들으면 진짜 심장이 쿵 내려앉지 않나요? 분명히 좋은 뜻으로 관계를 위해서 했던 사과인데 이제는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.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. 처음에는 그냥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에이 내가 잘못했어 하고 톡을 보내죠. 그럼 일단 싸움은 멈추고 잠시 평화가 찾아와요.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. 또 다른 일로 다툼이 생겼을 때 바로 그 과거의 사과가 거봐, 너 그때도 잘못했다 그랬지? 하면서 유죄의 증거로 딱 소환되는 거예요. 결국 나는 이번 갈등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꼼짝없이 덫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. 정말 아이러니하죠? 분명 표화를 위해서 했던 말인데 이제는 오히려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거. 내 좋은 마음이 결국 나를 올가매는 셈이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성급하게 미안해 라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좀 더 건강하게 다룰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사과하지 마세요. 이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진짜 사과라는 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거죠. 이건 책임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제대로 진짜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대화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, 사과부터 하지 말고 시간을 요청하는 거예요. 지금은 내가 너무 감정적이라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. 이렇게요. 두 번째, 나는 이 문제를 회피할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. 이 문제를 그냥 대충 넘기고 싶지는 않아. 세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하는 겁니다. 우리 각자 생각할 시간을 좀 갖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면 어떨까?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. 당신의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. 내가 함부로 사과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. 대신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.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요, 절대 도망가려는 말이 아니에요. 오히려 나는 이 문제를 정말 제대로 해결하고 싶어. 우리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. 라는 훨씬 더 깊고 진지한 약속의 말이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사과가 가진 진짜 무게가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사실 사과는요,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. 미안해라고 말하는 순간 뭔가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해결된 것 같은 착각을 주거든요. 하지만 진짜 사과는 대화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? 뭐가 문제였는지 같이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함께 고민하는
바로 그 시작점이요. 다시 한번 이 말을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함부로 사과하고 싶지 않아. 대신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. 이 말 속에는요, 나 자신도 존중하고 우리 관계도 소중히 여기는 단단함과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. 진짜 사과의 목표는 싸움을 끝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. 그래서 잠시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건요,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관계를 위한 가장 진솔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. 미안해라는 말이 입에서 가볍게 툭툭 튀어나올수록 역설적으로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. 왜냐하면 그 가벼운 사과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만든 오해와 책임감이라는 그 무게가 결국 우리 자신을 짓누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. 조금 늦어지더라도 또 조금은 더 불편할지라도 충분히 생각한 뒤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런 사람을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?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